문제 달인 신혜순입니다. 19년도 2회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 3권은 다른 말로 노동 3권이라고도 해요. 이 노동 3권, 근로 3권은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2번에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 3권을 당연히 갖는다 했는데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공무원이 근로상권을 당연히 갖는 건 아니고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이 공무원은 이 근로상권을 갖는 것이에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예요. 3번에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주요 방위산업체가 아니에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주요 방위산업체, 그냥 주요 방위산업체 아니에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이고요. 단결권, 단체권은 보장이 되는데 단체 행동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4번에 미취업 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다 했는데 이 노동 3권, 근로 3권은 취업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지 미취업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82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 이거 많이 했었던 것이죠. 일용 근로자, 여성 근로자. 4번에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되는데 3번에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당되어져요. 고령자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제대 군인 및 전역 예정자, 그 다음에 여기 일용직 근로자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여성 근로자 있고 특이한 거 중소기업 근로자가 해당된다는 사실이요. 8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거 4번이라고 했었죠.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의 수강비용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었죠. 84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좋죠? 2번이 딱 틀렸어요. 왜냐면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까지는 좋은데 주택 매입자금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주택전세자금이에요. 주택전세자금이고 창업점포 매입이 아니에요. 창업점포 매입, 구입 이거 아니고요. 점포의 임대 자금이에요. 점포 임대 구입이나 이 매입이 아니라 점포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번 좋고요. 4번도 좋네요. 85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거 사업주가 훈련 계약 체결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훈련 받은 자를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경우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에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여러 차례 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 딱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86번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요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에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87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요 이 구인 신청이요. 우리 그 노동자가 좀 필요해요. 해서 이렇게 사용자 측에서 냈겠죠. 그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신은
이게 근로자를 이렇게 모집할 수 없어.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이라고 했었어요. 1번 보시면 구인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겠죠. 당신 이렇게 근로자 모집하면 안 돼요. 이런 거. 2번 구인자가 구인 조건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그 근로자를 구할 겁니까? 조건을 말하세요. 했더니 말 못하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3번에 구직자에 제공할 성급금을 제공하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구직자,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선급금. 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미리 돈을 얼마 선불로 줄게요. 이런 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급금의 제공은요. 이 구직자의 인신을 구속할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급금 제공은 안 되는 것이에요. 4번에 구인 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맞는 내용이겠죠. 87번은 상식적인 상황에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88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좋죠. 2번 보세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다. 아니죠. 평균이잖아요. 평균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일수로 나눠야죠. 다시 한번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번 좋고요. 4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이미 말한 바 있었어요. 89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100분의 6이라고 했어요. 1번의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는 이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번에 있는 100분의 6은요. 운수업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부동산 있고 그리고 임대업이 바로 100분의 6이에요. 이건 좀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니까 이건 제조업은 아무래도 힘이 드는 업종이다 보니까 100분의 2 정도 이렇게 채용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00분의 3이에요. 이렇게 정답 4번이겠죠? 90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할 때예요. 이때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4번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거예요. 반면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은요. 1번에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될 필요가 없겠죠. 2번에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세 번째,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상식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 외에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등은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예요. 91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외워야 되겠네요. 92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2번에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식적 합리적으로 맞는 내용이죠.
근로자 3번에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근로자 파견의 정의예요. 4번에 사용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쭉 읽어서 파악해 두시면 되겠네요. 93번 근로기준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모두 고른 것. 기억본에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 착취의 배제 이런 거 벌써 중차대 하잖아요. 기억 맞겠죠? 니은법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것도 맞고요. 디귿번에 전차금 상계 금지 이런 거 맞는 것이죠. 뭐 빚을 깔아주고 월급 반대로 이렇게 갚는 이런 거요. 옛날 유흥업소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아가씨들 이제 일을 시키면서 미리 돈을 땡겨서 주죠. 그리고 일하면서 나오는 월급으로 차감해주는 상계해주는 그런 거요.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미음번에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 근로의 금지 이런 것들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리일본의 연차 유급 휴가나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규정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4번으로 딱 나오겠네요. 94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잘 나오는 것이에요. 1번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죠. 2번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 취업,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거고요. 3번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 광고 게재하면 안 되겠죠. 이거 당연히 4번에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이건 기재해야죠.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이거 보는 사람이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되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4번 다시 한번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되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95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좋고요. 2번 좋고요. 3번 보세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아니에요. 설정할 수 있어요. 3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 4번도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96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2번 보시죠.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 근로감독관이 저지른 짓이에요. 이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아니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저지른 짓인데 물론 또 다른 근로감독관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감독관이 이런 수사에 참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이 근로감독관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검사와 일반 사법경찰이 수행하는 것이죠. 3번, 4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7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이다. 이런 경우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얼마냐? 제가 표를 갖다 놨어요. 우리 이거 한번 해봤었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30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50세 미만에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동급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는 120일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30일부터 30일씩 추가되는 거예요. 150일, 180일, 210일. 그래서 210일이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에요. 50세 이상 및 장애는 잘 보세요. 똑같이 120일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 갈 때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일 때 30일 추가가 아니라 60일이 추가돼서 이렇게 180일로 뛴다라는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10년 이상 됐을 때 50세 미만은 241이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이렇게 271이 된다라는 사실 표를 딱 외워두시기 바래요. 외우는 방식은 피보험기간을 먼저 외우세요. 1년 미만, 그리고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그리고 10년 이상. 이거 먼저 딱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50세 미만 연령을 외워야죠. 그리고 50세 이상과 장애인 딱 이렇게 외운 다음에 똑같이 120일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30일씩 추가되는 것이에요. 150, 180, 210, 그리고 240 이렇게 되고요. 50세 이상 장애인만 약간의 어떤 특권을 주는 것이죠. 메리트를 주는 것이 뭐 베네핏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0일에서 180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30일씩 더해가면 210이고 240이고 270이 된다.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여기서 3번 211이 돼야 되겠네요. 98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육아휴직이라고 했어요. 육아휴직 1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근로자가 만 6세가 아니라 만 8세죠. 초2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양 자녀 포함이에요. 당연히 입양 자녀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리고 허용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에요.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거 안 돼요. 뭐 2번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맞는 거예요. 3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니 이거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규정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강행 규정으로 가야 돼요. 복귀시켜야 한다.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복귀시켜야 한다. 4번에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상 아니에요.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참고해 두시기 바래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틀렸잖아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분기별 1회면 교육하다가 볼장 다 봐. 그래서 연 1회 이상 분기별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번 틀렸고 나머지 2, 3, 4번 다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실업급여 많이 했었죠. 실업
실업급여는 이렇게 구직급여, 그죠?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이라고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실업 외웠잖아요. 실업급여는 실업 돈 못 벌어 양치지는 못해 구치 쩔어 이렇게 했었잖아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이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조직광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조직광의요. 그래서 조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리해고수당 3번이 정답이겠네요. 강의님이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